어둠의 앞잡이들은 작은 일들의 진실을 알려주어 우리가 감당 못할 엄청난 일을 하게 하는 법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작품은 셰익스피어의 4대 비극 중 하나인 맥베스입니다. 맥베스. 온유한 덩컨 왕이 스코틀랜드를 통치하던 시절 맥베스라는 이름의 큰 귀족이 살았다. 맥베스는 왕에 가까운 친척일 뿐 아니라 전쟁에서 용맹스러운 행동으로 궁정에서 많은 존경을 받았다. 바로 얼마 전에도 노르웨이 군대에서 엄청난 숫자의 지원을 받은 반란군을 무찔렀다. 스코틀랜드의 두 장군 맥베스와 뱅코가 이 큰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길이었다. 그들은 말라버린 히스 벌판을 지나다가 묘한 인물 셋이 나타나는 바람에 길을 멈추었다. 세 사람은 여자처럼 생겼지만 얼굴에는 턱수염을 길렀다. 피부는 완전히 시든 데다가 옷차림도 괴상하여 이 세상 사람처럼 보이지 않았다. 맥베스가 먼저 입을 열자 그들은 환한 표정으로 터져서 갈라진 손가락을 여인 입술에 갖다 댔다. 입을 다물라는 뜻이었다. 첫 번째 사람이 맥베스를 글라미스의 영주여 하고 불렀다. 장군은 이 인물들이 자신을 안다는 사실에 적잖이 놀랐다. 그러나 두 번째 사람이 고도의 영주여 하고 불렀을 때의 놀라움은 비할 바가 아니었다. 그 명예로운 칭호는 감히 자기 이름 앞에 내걸 수 있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 세 번째 사람이 말했다. 모두 인사하라. 앞으로 왕이 되실 분이로다. 맥베스는 예언하는 듯한 그 인사에 화들짝 놀랐다. 왕자들이 살아있는 한 자신이 왕위를 계승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는 것을 잘 알았기 때문이다. 세 사람은 뱅코를 보며 수수께끼 같은 말을 했다. 맥베스만큼 행복하지는 않지만 더 행복하도다. 맥베스보다는 못하지만 더 위대하도다. 이어 그들은 예언을 덧붙였다. 절대 스스로 다스리지 못하지만 자손은 스코틀랜드의 왕위를 이어갈 것이로다. 그러더니 세 인물은 공기로 변해 사라졌다. 그 순간 장군들은 이들이 마녀임을 깨달았다. 두 장군이 이 이상한 일을 생각하며 서 있는데 왕이 보낸 사자들이 도착했다. 그들은 맥베스를 코더의 영주로 임명한다는 왕명을 전했다. 맥베스는 마녀들의 예언이 기적처럼 현실이 되자 깜짝 놀라 사자들에게 아무런 대꾸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서는 세 번째 마녀의 예언, 즉 그가 언젠가 스코틀랜드의 왕이 될 것이라는 예언도 성취될지 모른다는 희망이 부풀었다. 그는 뱅코를 돌아보며 말했다. 마녀들이 나를 두고 예언한 말이 놀랍게도 현실이 되다니. 장군도 자손이 대대로 왕위에 오르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지 않소? 그런 희망을 품으면 왕위를 차지하겠다는 야심을 갖게 될 수도 있지요. 이런 어둠의 앞잡이들은 작은 일들의 진실을 알려주어 우리가 감당 못할 엄청난 일을 하게 하는 법입니다. 그러나 마녀들의 사악한 말은 이미 맥베스의 마음에 깊이 자리를 잡아 선한 뱅코의 경고는 귀에 들어오지도 않았다. 그때부터 맥베스는 스코틀랜드의 왕좌를 손에 넣을 궁리만 했다. 맥베스는 아내에게 마녀들이 이상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일부 들어맞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했다. 맥베스의 부인은 마음씨가 나쁘고 야심이 큰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과 자신이 크게 될 수만 있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다. 부인은 마음에 쏙
드는 마녀들의 예언을 이루려면 왕을 죽이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이라고 쉬지 않고 강조하며 피를 부르는 일이라는 생각에 가책을 느껴 머뭇거리는 맥베스를 닥달했다. 이 무렵 겸손한 마음에서 나온 호의로 중요한 기족을 찾아다니던 왕이 두 아들 멜컴 도놀베인과 더불어 많은 영주와 수행원을 이끌고 맥베스의 집을 찾아왔다. 맥베스가 전쟁에서 거둔 승리를 축하하려는 것이었다. 맥베스의 성은 좋은 곳에 자리를 잡고 있어 공기가 달콤하고 건강에도 좋았다. 건물에 튀어나온 소벽과 버팀벽 아래마다 또 어디든 괜찮은 곳마다 제비들이 둥지를 틀고 산다는 것이 그 사실을 잘 보여주었다. 제비는 공기 좋은 곳을 찾아 새끼를 기르기 때문이다. 왕은 기분 좋게 맥베스의 성에 들어섰다. 왕의 기분이 좋았던 것은 주변 환경만이 아니라 여주인인 맥베스 부인이 보이는 관심과 존경 때문이기도 했다. 그 정도로 맥베스 부인은 음흉한 목적을 웃음으로 가리는데 뛰어났다. 그래서 순수한 꽃처럼 보였으나 사실은 그 밑에 숨은 뱀과 같은 여자였다. 왕은 먼 길을 오느라 피곤하여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왕이 자는 방에는 관례대로 국내관 2명도 함께 잤다. 왕은 연회에서 무척 즐거웠기 때문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애쓴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었다. 특히 맥베스 부인에게는 친절한 여주인에게 감사하다며 좋은 다이아몬드를 보냈다. 한밤중이 되었다. 세상의 반 이상은 잠이 들고 악몽이 잠든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는 시간, 이리와 살인자만 배회하는 시간이었다. 이 시간에 맥베스 부인은 깨어나 왕을 죽일 음모를 짰다. 물론 그녀도 여성에게는 혐오스럽기 짝이 없는 이 일을 맡기고 싶지는 않았다. 그러나 착한 마음이 우유처럼 넘쳐나는 남편은 살인을 꾸미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이었다. 그녀도 남편이 야심만만한 데다 꼼꼼하기까지 하다는 것을 잘 알았다. 그러나 엄청난 야심을 이루자면 피할 수 없는 큰 범죄를 저지를 각오는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가 설득하는 바람에 살인에 동의하기는 했지만 과연 그것을 실행에 옮길 결단력이 있을지는 의심스러웠다. 맥베스 부인은 그가 타고난 부드러운 천성과 인간적인 성정 때문에 일을 망칠 것이라고 걱정했다. 그래서 직접 손에 단검을 쥐고 왕의 침대에 다가갔다. 왕의 침소를 지키는 국내관들에게는 이미 술을 잔뜩 먹여놓았다. 예상대로 그들은 술에 취해 자신들의 책임도 잊은 채 골아떨어져 있었다. 덩컨 왕도 여행의 피로 때문에 깊이 잠들어 있었다. 그런데 가만히 자는 얼굴을 살펴보니 그녀의 아버지와 닮은 데가 있었다. 순간 칼을 들이댈 수가 없었다. 맥베스 부인은 밖으로 나와 남편과 상의했다. 남편의 결심은 이미 흔들리고 있었다. 맥베스는 그런 행동을 하지 말아야 할 중대한 이유들이 있다고 생각했다. 첫째로 그는 신하일 뿐 아니라 왕에 가까운 친척이었다. 게다가 그는 그날의 주인이자 접대자였다. 환대의 원칙에서 보자면 그의 의무는 살인자들이 못 들어오도록 문을 닫는 것이지 스스로 칼을 드는 것이 아니었다. 맥베스는 덩컨이 얼마나 정의롭고 자비로웠는지, 백성에게 상처 주는 일을 얼마나 피했는지, 귀족, 특히 자신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생각해 보았다. 그런 왕은 하늘이 특별히 돌볼 것이고 만일 다른 사람 손에 죽으면 백성의 복수심이 다른 왕의 경보다 2배로 불타오를 터였다. 게다가 왕의 호의 덕분에 맥베스는 모든 사람으로부터 존경받았다.
그런데 고약한 살인을 저지른다면 그 명예가 더럽혀질 것이었다. 맥베스는 갈등하다가 선한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암살 계획을 추진하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부인은 사악한 목적이라도 일단 한번 정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여자였다. 그녀는 남편의 귀에 말을 쏟아붓기 시작했다. 그러자 결국 그녀의 뜨거운 결심 한 조각이 그의 마음으로 들어갔다. 그녀는 맥베스가 하려던 일에서 물러서지 말아야 할 이유를 조목조목 설명했다. 얼마나 쉬워요. 게다가 금방 끝날 거예요. 하룻밤의 짧은 행동이면 다가올 모든 밤과 낮에 왕으로서 세상을 다스릴 수 있어요. 그녀는 그가 결심을 바꾼 것을 경멸하며 그가 변덕스럽고 겁이 많다고 비난했다. 나는 아이를 낳아보았기 때문에 젖을 빠는 아기를 보면 가슴이 뭉클하여 사랑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요. 그렇지만 나는 아기가 나를 보며 방실방실 웃고 있다 해도 가슴에서 떼어내 머리를 파수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게 하겠다고 맹세했다면 말이에요. 당신도 이미 왕을 죽이겠다고 맹세했잖아요. 게다가 술에 잠든 국내관들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 감쪽 같잖아요. 이렇게 부인이 강인한 혀로 남편의 굼뜬 마음을 책망하자 맥베스는 그 끔찍한 일을 하겠다고 다시 용기를 끌어모았다. 맥베스는 손에 단검을 쥐고 살며시 어둠을 헤치며 덩커니 누운 방으로 갔다. 방으로 다가가는데 허공에 다른 단검이 보이는 것 같았다. 칼자루가 맥베스 쪽을 향해 있고 칼날과 끝에서는 핏방울이 뚝뚝 떨어졌다. 맥베스는 칼을 잡으려고 했지만 손에는 아무것도 잡히지 않았다. 뜨겁게 짓눌린 뇌와 코앞에 닥친 일이 빚어낸 환영이었다. 맥베스는 공포를 떨쳐내고 왕의 방에 들어섰다. 그는 단칼에 왕을 해치워버렸다. 그가 살인을 저지를 때 방에서 자던 국내관 한 사람이 꿈속에서 웃음을 터뜨렸다. 다른 국내관은 살인이야 하고 소리쳤다. 그 바람에 둘 다 잠에서 깼다. 그러자 한 사람이 짧게 기도했다. 우리를 보살피소서. 그러자 다른 국내관이 대꾸했다. 아멘. 그들은 다시 잠들었다. 그들이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던 맥베스도 우리를 보살피소서 하는 말을 듣는 순간 아멘 하고 말할 뻔했다. 그러나 그 순간 맥베스는 그 누구보다 신의 보살핌이 필요한 사람이었음에도 그 말은 목에 걸려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 대신 맥베스의 귀에 어떤 외침이 들리는 것 같았다. 이제는 못 잔다. 맥베스가 생명을 양육하는 흠없는 잠을 죽이고 있다. 그 목소리는 온 집안을 향해 다시 외쳤다. 이제는 못 잔다. 글라미스가 잠을 살해했으니 코더는 이제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맥베스는 잠을 자지 못할 것이다. 맥베스는 이런 끔찍한 상상에 시달리며 귀를 기울이고 있던 아내에게 돌아갔다. 그녀는 맥베스가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지만 계획이 좌절되었다고 생각하던 참이었다. 그녀는 맥베스가 제정신이 아닌 모습으로 돌아오자 책망부터 했다. 이렇게 마음이 약해서야 어서 가서 피 묻은 손이나 닦아요. 부인은 남편의 단검을 받아들었다. 국내관들의 뺨에 피를 묻혀 그들의 죄처럼 보이게 하려는 것이었다. 아침이 왔다. 동시에 살인도 발견되었다. 결코 감출 수 없는 일이었다. 맥베스 부인은 무척 슬퍼하는 표정을 지었다. 국내관의 손에 쥐어진 단검이나 얼굴에 묻은 피로 보아 그들이 범인임은 분명해 보였다. 그럼에도 모두 맥베스를 의심했다.
어리석은 국내관들이 아니라 맥베스야말로 왕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덩컨의 두 아들은 달아났다. 장남 멜컴은 잉글랜드 궁정으로 피신했다. 둘째 도널베이는 아일랜드로 달아났다. 왕의 뒤를 이어야 할 두 아들이 이렇게 왕좌를 비웠기 때문에 그 다음 서열인 맥베스가 왕위에 올랐다. 결국 마녀들의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나 맥베스 부인은 그런 높은 자리에 앉았음에도 마녀들의 다른 예언을 잊을 수가 없었다. 맥베스가 왕이 되기는 하지만 그의 후손이 아니라 뱅코의 후손이 왕위를 이어갈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이 생각을 하면 견딜 수가 없었다. 그렇게 큰 죄를 저질러 손에 피를 묻혔건만 결국 왕위를 잇는 것은 뱅코의 후손이라니. 그들은 결국 뱅코 부자를 죽이기로 결심했다. 자신들에게는 멋지게 들어맞은 예언이 그들에게는 들어맞지 않도록 만들겠다는 것이었다. 맥베스 부인은 큰 만찬을 열어 중요한 영주들을 모두 초대했다. 물론 뱅코와 그의 아들 플리언스도 특별히 정중하게 초대했다. 그리고 뱅코가 밤에 궁으로 갈 때 지나야 하는 길에 암살자들을 숨겨놓았다. 암살자들은 뱅코는 찔러 죽였으나 플리언스는 암살자들과 겨루다가 탈출했다. 바로 이 플리언스로부터 스코틀랜드의 왕조가 형성되는데 이 왕조는 스코틀랜드의 제임스 6세이자 잉글랜드의 제임스 1세가 된 왕에서 끝이 난다. 그에 이르러 잉글랜드와 스코틀랜드의 왕위가 하나로 합쳐졌기 때문이다. 만찬 자리에서 왕비는 비길 데 없이 사근사근 하면서도 위험 있는 태도로 우아한 여주인 노릇을 하며 참석한 모든 사람에게 관심을 기울였다. 맥베스는 귀족들과 태연하게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는 이런 말도 했다. 이거 내 친구 뱅코만 오면 이 나라의 모든 훌륭한 분이 다 한 자리에 모이는 건데 영 아쉽구려. 불행한 일 때문에 못 왔다고 탄식하는 것이 아니라 뭘 하다 일이 늦었느냐고 책망할 수 있으면 좋겠소. 그 말이 끝나자마자 맥베스의 손에 죽은 것이나 마찬가지인 뱅코의 유령이 방으로 들어와 맥베스가 앉으려던 의자에 앉았다. 맥베스는 악마하고도 떨지 않고 맞설 수 있는 대담한 사람이었지만 이 무시무시한 광경에는 두려움이 몰려와 뺨의 핏기가 사라졌다. 그는 유령에게 시선을 고정한 채 맥이 쭉 빠진 모습으로 서 있었다. 왕비와 다른 귀족들은 왕이 텅 빈 의자만 물끄러미 바라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가 갑자기 다른 데 정신을 판다고 생각했다. 왕비는 작은 소리로 맥베스를 책망했다. 덩컨을 죽이려고 할 때 허공에서 단검을 본 것과 똑같아요. 헛것이 보이는 것뿐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맥베스의 눈에는 계속 유령이 보였다. 그는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에는 귀를 기울이지 않고 멍한 표정으로 유령에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 시작했다. 왕비는 무시무시한 비밀이 드러날까 걱정되어 맥베스가 자주 겪는 병이 찾아왔다는 이유로 얼른 손님들을 물리쳤다. 맥베스는 계속 이런 무시무시한 환상에 시달렸다. 맥베스 부부는 끔찍한 꿈 때문에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다. 그러나 뱅코의 피보다 더 괴로운 것은 플리언스의 탈출이었다. 예언에 따르면 플리언스야말로 맥베스 부부의 후손이 왕에 오르지 못하도록 막고 스스로 왕조의 조상이 될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이런 괴로운 생각들 때문에 그들은 마음의 평화를 찾지 못했다. 결국 맥베스는 다시 마녀들을 찾아서 최악의 결과가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결심했다. 맥베스는 황무지의 동굴로 마녀들을 찾아갔다. 마녀들은 앞니를 내다볼 줄 알았으므로
그가 올 줄 알고 무시무시한 마법을 준비하느라 여념이 없었다. 지옥의 영들을 불러내 그들에게 장례를 물어보려는 것이었다. 그들이 사용하는 무시무시한 재료는 두꺼비, 박쥐, 뱀, 도령령의 눈, 개의 혀, 도마뱀의 다리, 올빼미의 날개, 용의 비늘, 이리의 이빨, 짠 물에 사는 탐욕스러운 상어의 위, 마녀의 미라, 독 당근 뿌리, 염소의 쓸개즙, 유대인의 간, 무덤에 뿌리를 내린 주먹의 가지, 죽은 아이의 손가락 등이었다. 이 모든 것을 커다란 솥에 넣고 펄펄 끓였으며 비비의 피를 이용해 끓일 때와 마찬가지로 빠르게 식혔다. 마녀들은 여기에 자기 새끼를 잡아먹은 암돼지 피를 부었으며 불에는 암살자가 교수대에 걸렸을 때 흘린 기름을 뿌렸다. 그들은 이런 마법으로 지옥의 영들이 그들의 질문에 답하도록 올가맸다. 그들은 맥베스에게 물었다. 우리가 직접 당신의 의심을 풀어줄까요? 아니면 우리 스승이신 영들에게 풀어달라고 할까요? 맥베스는 그들의 무시무시한 의식을 보고도 조금도 기죽지 않고 담대하게 대답했다. 당신들 스승이 어디 있는가? 그들을 만나보고 싶다. 마녀들은 영을 불러냈는데 그 숫자는 3이었다. 첫 번째 영은 투구를 쓴 머리 모양이었다. 맥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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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이프의 영주를 조심하라. 고맙다. 그렇지 않아도 파이프의 영주 맥더프가 나를 질투한다고 생각했다. 두 번째 영은 피를 흘리는 아이의 모습이었다. 맥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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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려워 말라. 인간의 힘은 다 비웃어라.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그대를 해칠 힘이 없도다. 피를 보아야 한다. 대담해야 한다. 단호해야 한다. 그러자 왕이 소리쳤다. 그러면 맥더프, 너는 살아있어도 상관없겠구나. 내가 너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으니 말이다. 그래도 확실한 게 좋지. 너를 살려두지 않겠다. 그래야 겁쟁이 두려움에겐 나를 속이지 말라고 말하고 천둥이 쳐도 발 뻗고 잘 수 있을 테니까. 두 번째 영이 물러나자 세 번째 영이 왕관을 쓰고 손에 나무를 쥔 모습으로 나타났다. 맥베스, 음모 같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맥베스, 음모 같은 것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버넘 숲이 그대와 싸우러 던시네인 언덕까지 오지 않는 한 그대가 지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야. 그 말을 듣고 맥베스가 소리쳤다. 멋진 예언이로다. 좋구나. 누가 숲을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누가 나무들을 땅에 박힌 뿌리에서 움직일 수 있단 말인가? 나는 남의 손의 명이 끊어지지 않고 보통 사람들이 사는 만큼 살겠구나. 하지만 한 가지를 알고 싶어. 심장이 고동을 친다. 말할 수 있으면 해보라. 벤코의 자손이 이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그러자 솥이 땅속으로 가라앉더니 음악 소리가 들렸다. 그림자 8개가 왕처럼 맥베스 옆을 지나갔다. 맨 마지막에 벤코가 거울을 들고 지나갔는데 그 안에 더 많은 인물이 보였다. 벤코는 피범벅이 된 얼굴로 씩 웃음을 지으며 그림자들을 가리켰다. 그것을 보고 맥베스는 그들이 자신이 죽은 뒤에 스코틀랜드를 통치할 벤코의 후손임을 알았다. 이윽고 마녀들도 부드러운 음악 소리에 맞추어 춤을 추며 맥베스를 환영하는 의식을 거행하더니 사라졌다. 이때 이후로 맥베스의 머릿속은 피와 공포로 물들게 되었다. 맥베스는 마녀들의 동굴에서 나오자마자 파이프의 영주 맥더프의 소식을 들었다.
그가 잉글랜드로 달아난 죽은 왕의 장남 멜컴이 모으던 군대에 합류했다고 했다. 물론 맥베스를 밀어내고 적법한 상속자인 멜컴을 왕자에 앉히려는 것이었다. 맥베스는 화가 머리끝까지 치솟아 맥더프의 성을 공격했다. 그는 맥더프가 남겨둔 처자식을 모두 죽이고 심지어 맥더프의 친척들까지 모두 죽여버렸다. 그러자 주요한 귀족들의 마음이 모두 맥베스에게서 돌아섰다. 스코틀랜드를 빠져나가 멜컴과 맥더프의 군대에 가담하는 귀족들도 많았다. 잉글랜드에서 육성한 이 막강한 군대는 이제 스코틀랜드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잉글랜드로 달아나지 못한 귀족들은 맥베스가 두려워 적극적으로 움직이지는 못했지만 내심 멜컴 군대의 맥베스가 모은 군대는 움직이는 속도가 느렸다. 모두가 이 폭군을 싫어했다. 아무도 그를 사랑하거나 존중하지 않았고 모두 의심하기만. 맥베스는 자신의 손에 죽어 지금은 무덤에서 편히 자고 있는 덩컨이 부러울 지경이었다. 비록 최악의 반역을 당해 죽었지만 이제는 쇠도 독도 국내 음모도 외국의 군대도 덩컨을 해칠 수 없을 테니까. 그런 와중에 맥베스의 사악한 행동의 유일한 공범이었던 왕비가 죽었다. 죄책감과 사람들의 증오를 견디지 못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맥베스는 그나마 가끔 왕비 품에서 밤마다 그들을 괴롭히던 무시무시한 꿈에서 벗어나 잠시나마 휴식을 얻곤 했는데 이제 완전히 혼자가 되었다. 그를 사랑하거나 좋아하는 사람은 하나 없고 그가 사악한 목적을 털어놓을 친구도 하나 없었다. 맥베스는 이제 모든 것이 귀찮아 그냥 죽고 싶었다. 그러나 멜컴의 군대가 다가온다는 소식을 듣자 그나마 남아있던 오래전의 용기가 되살아났다. 그는 갑옷을 등에 걸치고 죽기로 결심했다. 마녀들의 공허한 약속 때문에 헛된 자신감으로 마음이 부풀기도 했다. 그는 영들이 하던 말을 기억했다. 여자에게서 난 사람은 그를 해칠 수 없고 버넘숲이 던시네인 언덕까지 오기 전에는 그가 절대 지지 않는다는 예언이었다. 맥베스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포위 공격으로도 부술 수 없는 막강한 성에서 나가지 않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전령이 창백한 얼굴로 두려움에 몸을 떨며 나타났다. 겁에 질려 자신이 본 것을 말로 할 수도 없을 지경이었다. 이윽고 그는 입을 열었다. 언덕에서 망을 보다가 버넘 쪽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숲이 움직이는 것 같았습니다. 맥베스가 소리쳤다. 이런 거짓말쟁이 같으니라고. 네가 거짓말을 한 것이라면 굶어 죽을 때까지 산채로 나무에 매달아 놓겠다. 만일 네가 한 말이 사실이라면 네가 나한테 똑같이 해도 좋다. 말은 그렇게 했지만 맥베스는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영들이 했던 모호한 말도 수상쩍게 느껴졌다. 버넘숲이 던시네인까지 오기 전에는 두려워할 것이 없다더니 이제 숲이 움직인다는 것 아닌가. 만일 저 녀석의 말이 사실이라면 무장을 하고 나가 싸우자. 달아날 수도 없고 여기 그대로 머물 수도 없다. 해가 지겨워지기 시작했다. 어서 내 생명이 끝났으면 좋겠구나. 맥베스는 자포자기에 빠져 그렇게 소리를 지르더니 성까지 다가온 공격군을 향해 돌격했다. 어떻게 해서 전령의 눈에 숲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였을까? 간단하다. 공격군이 버넘 숲을 통과할 때 멜컴은 노련한 장군처럼 병사들에게 가지를 하나씩 잘라 앞에 들고 움직이라고 명령을 내렸다. 자신이 거느린 군대의 숫자를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병사들이 나뭇가지를 들고 행군하는 모습을 멀리서 본 전령은
숲이 움직이는 줄 알고 놀랐던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맥베스가 이해했던 것과 다른 의미이기는 했지만 영의 예언은 현실이 되었다. 맥베스의 자신감을 지탱해주던 중요한 기둥 하나가 사라진 것이다. 맥베스가 돌겨가자 치열한 전투가 벌어졌다. 맥베스의 친구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맥베스와 함께 싸우는 척했지만 사실 이 폭군을 싫어했으며 멜컴과 맥더프의 군대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 있었다. 그럼에도 맥베스는 혼자서 맹렬하게 싸우며 용맹을 떨쳐 그에게 맞서는 모든 병사를 물리치고 맥더프가 있는 곳까지 나아갔다. 맥베스는 맥더프가 눈에 띄자 누구보다도 맥더프를 조심하라던 영의 경고가 기억나 방향을 바꾸려 했지만 전투 내내 맥베스를 찾고 있던 맥더프가 앞을 막아섰다. 맥더프는 맥베스가 자신의 처자식을 죽인 일을 두고 격렬하게 그를 비난하며 달려들었다. 내 영혼, 네 가족의 피만으로도 이미 무겁다. 맥베스는 그렇게 말하면서 다시 싸움을 피하려 했다. 그러나 맥더프는 맥베스가 달아나게 내버려 두지 않았다. 어딜 가느냐 이 압제자야. 지옥의 개야. 살인자야. 피에 물든 악당아. 그러자 맥베스는 영의 말이 기억났다.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는 그를 해칠 수 없을 것이라는 예언이었다. 맥베스는 자신 있게 웃음 지으며 맥더프에게 말했다. 그래 봐야 아무 소용없다 맥더프. 그 검으로 나의 피를 보려고 하느니 차라리 하늘의 구멍을 뚫으려 하는 것이 나을 게다. 내 목숨은 마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여자에게서 태어난 자에게는 죽지 않아. 마법 같은 소리 하지 마라. 네가 섬기는 그 거짓말이나 하는 영한테 다시 잘 들어봐라. 나는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았다. 보통 사람들처럼 태어나지를 않았단 말이다. 난 때가 되기 전에 어머니의 배 밖으로 꺼내졌으니까. 자신감을 지탱해주던 마지막 버팀대가 쓰러지자 맥베스는 부들부들 떨었다. 그렇게 말하는 혀에 저주가 있을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는 마녀나 요술을 부리는 영들의 모호하기 짝이 없는 말을 믿지 못하게 하라. 그들은 두 가지 뜻이 담긴 말로 우리를 속여. 겉으로 드러난 뜻으로는 약속을 지키는 척하며 다른 뜻으로 희망을 꺾어버리는구나. 나는 그대와 싸우지 않겠다. 맥더프가 경멸이 가득한 표정으로 말했다. 그럼 어디 살아보도록 해라. 대신 사람들이 괴물을 구경하듯 너를 구경하게 만들어야겠다. 앞에다가는 사람들아 여기 폭군을 보라 하고 써붙이고 말이다. 맥베스가 말했다. 절망적인 상황에 빠지자 다시 용기가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는 안 돼. 나는 살아서 어린 멜컴의 발 앞에서 땅에 입맞추지도 않을 것이며 천한 것들의 저주를 받지도 않을 것이다. 비록 버넘숲이 던시네인까지 왔고 여자에게서 태어나지 않은 자가 나와 맞서고 있다 하나 나는 끝까지 싸울 것이야. 맥베스는 이렇게 미친 듯이 소리치며 맥더프에게 달려들었다. 맥더프는 격렬하게 싸운 끝에 마침내 승리를 거두고 맥베스의 목을 뱄다. 맥더프는 맥베스의 머리를 적법한 젊은 왕 멜컴에게 가져갔다. 멜컴은 찬탈자의 음모 때문에 잃어버렸던 통치권을 다시 찾아 귀족과 백성의 환호 속에 온유한 왕 덩컨이 앉았던 왕좌에 올랐다. 구독, 좋아요,